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여기 이제 살펴볼 RSA라는 거하고 L-갈마라는 알고리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RSA는 인수분해 문제의 어려움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L-갈마는 그 DPL만처럼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우리가 봤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나 또 해시함수나 그리고 맥은 보통 해시함수하고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돌아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자리바꿈이나 add나 덧셈이나 XOR이나 뭐 이런 대체나 이런 것 가지고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컴퓨터로 계산하기에 매우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제 RSA나 이산대수 문제를 근거를 할 때는 이런 수학 문제의 어려움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풀기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그 수가 매우 커야지만 풀기 어렵지. 예를 들면 뭐 15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이게 3, 5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 문제가 모든 인수분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이 수가 인수분해될 수가 n이라는 게 매우 클 경우에만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이제 커지면 이 수들을 가지고 곱셈도 하고 거듭 제곱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계산들은 컴퓨터로 직관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능이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또는 해시함수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이 RSA 알고리즘은 리베스트, 샤미르, 알더맨이라는 세 사람이 개발한 알고리즘이고요. 리베스트는 아직도 MIT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른 대학 교수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RSA의 이 세 사람은 이 RSA를 개발한 공로로 2002년도에 ACM 튜링 어워드를 받았고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증서를 보면 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쓰고 있는 인증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증서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지역이 한국, 요 예사인앤드에서 발급했고요. 이게 저기죠, 금융결제원. 그리고 이렇게 김상진의 이름이 되어 있고, 보시면 서명 알고리즘 SHA-256을 쓰고 있어요. SHA-256을 쓰고 있고, RSA 공개키 정보는 RSA 암호화인데 공개키가 65537이라는 값을 쓰고 있고요. 키 크기가 2048비트입니다. 2048비트.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우리가 쓰는 공인인증서는 RSA를 이용한다. 그리고 전자 서명할 때는 그 RSA를 위해 서명하는데 그때 해시 함수로 SHA-256을 쓰고 있다. 그리고 키 길이는 현재 2048비트예요.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현재 미국 표준에서 리스트에서 제공해주는 키 길이, 안전한 키 길이는 얼마가 되냐? 요 사이트에 가면 이제 여러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 표준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 따르면 이 표를 어떻게 보냐면 되냐면, 내가 원하는 스큐리티 스트렝스가 128비트다. 128비트를 원하면, 그러니까 2에 128이죠.
2의 128 안전성을 원하면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AES 128을 써야 되겠고, 팩토링 모듈러스, 즉 RSA 키에서 n의 길이는 3072가 돼야 돼요. 근데 뭘 쓰고 있어요? 2048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이게 일로 바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산대수는 나중에 좀 이따 볼 텐데, 요 2048의 경우에는 그룹도 똑같이 2048비트여야 되고, 키 길이는 224비트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엘리트 커브는 타원 곡선은 224비트인데 얘는 357로 증가해도 엘리트 커브는 그렇게 크게 증가를 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이제 이 RSA나 디스크릿 로가리즘 대신에 엘리트 커브를 타원 곡선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샤 함수는 샤 256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샤 3 256 이렇게 되겠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맥에 대한 안전성이고요. 맥은 이제 해시는 샤 256 써야 되지만 맥은 샤 1 128을 키를 써도 문제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256 안전성이 요구되면은 RS의 키 길이가 n이 15,360이 된다. 되게 긴 거죠.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RSA는 실제 어떻게 하냐? 이제 RSA 공개키 쌍을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개의 소수 P와 Q를 선택하는데 같은 크기의 소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n 크기의 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우리 인증선은 2048비트가 됐어요. 그러면 P와 Q는 1024비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24비트의 P와 Q를 선택해서 그걸 곱해서 2048비트짜리의 n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소수는 어떻게 선택하냐? 결정적인 소수 생성하는 알고리즘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쓰는 건 확률적 알고리즘 써요. 즉 랜덤하게 1024비트를 만든 다음에 이 값이 소수인지를 판별합니다. 근데 소수가 아니야.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무한반복합니다. 언제? 소수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1024비트 키는 어떻게 만드냐? 비트로 치면 이게 1024비트예요. 그러면 먼저 맨 앞에도 1, 맨 뒤에도 1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요 부분만 랜덤하게 생성을 합니다. 랜덤하게. 이 뒤에 1을 선택하는 건 왜 그래요? 홀수가 돼야 되죠. 소수는. 2를 제한 나머지 소수는 다 홀수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을 1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1로 하는 것은 1024비트 수를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1이 아니면 쭉 0000 되면 대단히 작은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여기는 내가 특정 비트 길이의 그 수를 원하면 맨 앞에 값도 1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unsigned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nsigned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수를 만든 다음에 이 수가 소수인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소수가 판별인지 판별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이면 확률이 99.5% 이런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소수일 걸로 가정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이 n을 계산합니다. 파이 n은 p-1 곱하기 q-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를 선택하게 됩니다. 2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파이 n과 서로 써야 돼요. 서로 써야 되는데 주로 2로는 3이나 아까 봤던 것처럼 제 거가 몇이었죠? 6, 5, 3, 7을 선택하게 됩니다. 얘가 2의 16승 더하기 1이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왜 이걸 선택하냐? 그러면은 이제 요 지수승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래요.
3이면 m의 3승은 금방 계산할 수 있죠. m의 2의 16승 더하기 1도 비교적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square m multiply라는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m의 2승, m의 4승, m의 6승 뭐 이렇게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요 값이 요거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8승, 16승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17번 정도 아마 거듭 제곱을 하면은 요 값을 m의 65,537승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선택 안 하고 요 값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아래 그 공개키 값은. 그 다음에 이제 D는 2와 D가 파이 n에서 1이 되는 값을 찾게 됩니다. 요거 찾는 것은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으로 매우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찾게 되면은 공개키는 n2, 개인키는 nd가 됩니다. 즉 내가 n2를 알아도 nd를 계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 n은 다 아는 건데 d를 계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d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뭘 알면 돼요? PQ를 알면 요걸 계산할 수 있고, 요걸 계산할 수 있으면 파이 n을 아는 거가 되겠고, 파이 n을 알면은 유클리드 알고리즘 통해서 2를 이용해서 D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D를 계산하려면 뭘 해야 돼요? PQ를 계산해야 되겠고, PQ를 계산하려면 n을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n을 인수분해. 그래서 n을 인수분해하지 못하면 2로부터 D를 계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메시지는 어떻게 암호하냐? 메시지는 m보다 작은 메시지는 암호할 수 있는데요. m보다 작은 값을 m을 암호할 수 있고 그 m을 2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c 값이 암호문이 되겠고요. 이 c로부터 m을 다시 어떻게 구하냐? d승을 하게 되면 됩니다. d승을 하게 되면 이 값이 m이 돼요. 왜? m의 2의 d승은 m의 2d승이 되겠고 이 d는 파이 n에서 서로 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n과 m이 서로 쏘이면 m의 파이 n승은 법 n에서 1과 같습니다. 그럼 이 값이 1이 돼서 m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암호화되는 m 값이 n과 서로소가 아니면은 이게 성립하지 않냐? 성립합니다. 그래서 m이 서로소가 아니어도 성립하고 m이 서로소가 되면은 요 특징 때문에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d승을 하면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n과 서로소가 아닌 m 값은 뭐가 있냐? p의 배수이거나 q의 배수이면은 n과 서로소가 아니겠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한번 예제로 보여드리면 제가 23, 31 소수죠. 그럼 이걸 갖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P가 23, Q가 31이면 N은 713이 되겠고 파이 N은 660입니다. 660과 서로소인 값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3을 쓸 수가 없어요. 3은 파이 N과 서로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7을 선택을 했고요. 7을 선택하면은 여기 이제 인버스를 구하면 28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8이란 23 곱하기 6 하면은 이 값은 n과 서로소가 아니죠. n과 서로소가 아니게 됩니다. 713과 서로소가 아닌 수가 돼요. 그래서 이 수로 7승을 해서 다시 283승을 하게 되면 이제 138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m이 서로소가 아니어도 m이 n과 서로소가 아니어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RSA가 되겠습니다. RSA. 그래서 RSA로 암호하고 복호하는 건 이렇게 되겠고 거꾸로 m을 d승한 다음에 그 값을 또 2승을 해도 m이 나옵니다.
그래서 RS에서는 E를 이용해서도 암호할 수 있고 D를 이용해서도 암호할 수 있는데 D를 이용해서 암호하는 것은 이제 뭐냐? 전자 서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낙서하는 것들 좀 지우고 좀 설명을 드리면 2를 3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M을 3승을 하게 되겠죠. 그럼 M을 3승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3이 매우 적으니까 우리가 C를 갖고 뭘 해볼 수 있냐면 내가 예측한 M을 3승 해보면 돼요. 3승해서 C와 맞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C와 맞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암호할 때 그냥 M을 암호하지 않고 또 예를 들면 M 값이 1이에요. 그럼 1의 3승은 얼마야? 1이죠. 또 3 같은 경우에 3의 3승은 얼마예요? 27이죠. 그래서 27이니까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의 3승, 뭐 8 이런 것들은 금방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만 보면 이 값이 뭘 삼승했는지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값을 선택을 하면은 메시지를 직접 암호할 때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OAP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OAP. 이건 뭐냐면은 M의 값을 그냥 삼승해서 암호하는 게 아니라 M을 좀 다른 값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값이 뭐냐면은 요 모드 N과 거의 예를 들어서 모드 N이 1024비트면은 내가 암호하려는 값도 1024비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M과 다른 랜덤한 요소들을 합쳐서 1024비트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암호할 때는 랜덤한 값을 풀어서 암호하지만 복구하고 나서는 이것들이 자동 제거돼서 M만 그 수신자는 풀면 돼요. 그래서 별도로 수신하는 사람이 어떤 R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암호하게 되면 1024비트를 암호한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 2를 3을 쓰더라도 전수조사에서 어떤 값을 암호했는지는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RSA로 암호할 때는 메시지를 우리가 M의 3승 하는데 실제 값을 3승해서 암호하지 않고 이 M을 확대를 해서 랜덤 값을 쳐서 확대를 해서 암호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RSA입니다. 그 다음에 엘가마 암호화는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대수 문제. 그래서 이산대수 문제. 이산대수 문제는 y 이퀄 g의 x승인데 g와 y를 주면 이 x 값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산대수 문제예요. 이산대수 문제. 그래서 이 이산대수 문제를 사용하려면 이 G가 이제 어떤 군 G의 생성자가 되는데 아까 RSA처럼 뭔가 이 G를 생성을 해야 되겠고 그 군을 생성한 다음에 군의 생성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얻어내고 나서 이제 랜덤하게 사용자들은 X를 선택해서 G의 X승에서 Y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Y와 요 G와 요 군 정보를 주면 사용자들이 이 값을 이제 공개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G는 어떻게 생성하냐? 이 G를 생성하는 건 쉬워요. 뭐만 선택을 하게 되면은 P만 선택을 하면 돼요. P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2048비트 정도의 P를 선택하면 ZP4라는 군을 만들 수가 있고 이 군은 순환군이 되겠고 생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1, 2, 3,
4, 5, 6. 요 군이 이제 Z7스타라는 군이 돼요. 그러니까 소수 7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군이고요. 이 군의 연산은 이 두 개를 했을 때 곱한 다음에 모두 7을 하는 거예요. 모두 7. 모두 7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두 7. 그래서 이제 이런 군은 그냥 P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P를 선택을 했을 때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기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은 보통 랜덤하게 선택한 다음에 이 랜덤한 수가 요 군의 위수인지 아닌지를 생성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요 P를 선택하고 이 군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빼내면은 1, 2, 4라는 부분군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군은 위수가 3이 됩니다. 소수가 돼요. 소수가 되면 여기서는 여기 있는 수들은 1을 제외한 2, 4는 다 이 부분군의 생성자가 돼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ZP 스타라는 군이 있는데 만들 수 있죠. 요거는 뭐만 있으면 돼요? P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P의 부분군 GQ군이라는 걸 얻어내게 되면 이 GQ군에 있는 요 GQ군의 크기가 소수이면 Q이면은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2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성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그냥 하나만 선택하면은 생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쓰는 대신에 요 군을 쓸 수 있고 요 군에서 이산대수의 어려움은 ZP 스타와 같습니다. 어려움이. 그런데 얘의 위수는 Q니까 요 군의 크기는 얼마나 돼요? P-1이죠. 그래서 2048비트 선택하면 요 군의 크기는 2048비트 크기가 돼요. 되게 크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극의 크기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P는 2048비트인데 우리가 노는 건 224비트 아니면 256비트로 해서 놀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ZP 스타가 되겠고 요거는 GQ Q의 크기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수학을 잘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못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비교적 큰 군에서 생성자를 선택하게 되겠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Y로부터는 전수조사해서 X를 구할 수가 없고 너무 많으니까 또 어떤 잘 알려진 알고리즘을 가지고도 이 X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개인 키가 있고요. 공개 키가 있어요. 공개 키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개인 키는 이제 이렇게 환경 설정이면은 요건 아닌데 어쨌든 이 X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Y를 만들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산대수 문제 때문에 이 G와 Y를 주고 P를 주더라도 X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M을 암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R을 선택한 다음에요. R을 선택한 다음에 요것도 Q가 되겠죠. 그러면 R을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냐면 G의 R승을 합니다. G의 R승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 공개키에 Y의 R승을 한 다음에 M을 곱해요. M을 곱해요. 그러면 이 A, B가 암호문이 됩니다. 근데 암호문이 되는데 이 A, B로부터 M을 알려고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Y, R의 M이니까 요 앞에 거를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듈로 연산이기 때문에 실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YR 곱하기 M에 Y의 마이너스 R승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 두 개가 상쇄가 돼서 M만 남습니다. M만 남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려면 GR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요 A에 X승을 해요. 그러면 G의 R에 X승을 하게 되면 이게 G의 R에 X승인데 요거는 G의 X의 R승이 되겠고 요 앞에 값은 뭐가 돼요? Y가 되죠. 그러니까 A의 X승은 뭐랑 같아요? Y의 R승하고 같습니다. 그럼 이 Y의 R승에 대한 인버스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요 인버스 값은 뭘로? 유클리드는 알고리즘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해서 B에다 곱해주면 이제 요거와 요게 상쇄가 돼서 M만 남게 됩니다. 즉 이제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X가 필요합니다. X. 그래서 X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하는 것이 L감마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2, 3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실제 응용에서는 주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메시지 자체는 암호하지 않고 키를 암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G의 R승을 하고 Y의 R승을 해시값에서 키를 만든 다음에 이 키를 이용해서 AS로 메시지를 암호합니다. 그러면 GR과 요 C값, 요게 C값인데 GR과 C값을 주면 이제 수신 측은 이 개인키 X를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개인키는 여기다가 X승한 다음에 이 값을 해시해가지고 키를 구하고 이 키를 이용해서 C를 복호하면은 M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인데요. 전자서명은 RS의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 암호할 땐 M에 2승을 하는데 그 전자서명 하려면 그 사람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M에 2승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M에 D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2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메시지 자체를 D승을 하게 되면 1의 D승은 어떻게 돼? 1이 되죠. 그리고 시그마 1이 M1의 D승이 되고 시그마 2는 M2의 D승이면 요 두 개를 곱하면 M1과 M2의 곱에 대한 서명값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런 세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값을 직접적으로 D승해서 계산하지 않고 H의 해시 값을 구해서 D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매우 긴 길의 메시지도 서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또 이런 문제들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를 하는데 이 해시를 할 때도 그냥 SHA-256을 쓰면 이 해시 값이 어떻게 돼? 256비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 N은 지금 2048비트예요. 그럼 2048비트보다 상당히 적은 값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냥 해시를 하지 않고 PSS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 PSS는 아까 OAP처럼 이 해시 값을 256비트만 쓰는 게 아니라 2048비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해시하게 되면 256비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2048비트, 즉 n과 같은 길이의 해시 값이 나오게 만들게 됩니다. 그거를 PSS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RSA 서명이고요. L감마는 아까처럼 그 Y equal GX가 되면 거꾸로 이제 암호할 때 Y를 이용했는데 이것과 이게 대칭이 되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 그 서명은 없고요. 그거를 약간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Y 값 구하고 Y의 GW 한 다음에 요 S 값을 구해서 MWS 주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값들은 이 S 값은 X만 알고 있는 사람은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Y만 알고 있으면 다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결국 이제 이 L감마 알고리즘은
그 암호할 때 사용한 알고리즘과 그 전자서명할 때 사용한 알고리즘이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데 그 두 개의 어려움은 뭐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이산대수 문제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과 전자서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RSA 관련된 그거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 RSA 관련돼서는 이제 밑에 그 쭉 보시면 이제 RSA 실제 뭐 14비트 키를 구하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실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빅 인테저 라이브러리를 써서 그 RSA가 구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RSA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RSA 키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대칭키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달리 이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서 RSA22 노패딩이라는 방법으로 실제 암호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PKC 완패딩이라는 게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OAP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RSA를 실제 이용하는 암호 RSA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하는 방법을 여기 사용법은 이렇게 되고요. 뭐 사용하는 이제 키 만드는 부분 빼고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대칭 암호제 활동처럼 get inset에서 사이퍼 객체를 하나 얻어내고 init 하고요. 그래서 init 할 때 암호할 건지 복호할 건지 여기 다르고 이제 키를 주고 이제 do final 같은 형태로 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갈마 같은 경우도 이제 RS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표준 문서에 RFC 5114 같은 표준 문서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미 요런 군을 쓰면 좋다. 그러니까 군을 우리가 똑같은 군을 여러 개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항상 같은 군을 계속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군에 사용할 수 있는 키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키들을 랜덤하게 생성을 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그 엘가마 이산대수 같은 뭐 DPL만도 똑같은 건데요. 똑같이 이제 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군을 랜덤하게 뭔가 그 피를 그 소수를 랜덤하게 생성해서 RSA처럼 소수를 생성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안전하다고 알려진 이런 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RFC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값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런 값들 갖고 와서 이제 내가 키를 만들 수 있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빅 인테저에 넣어서 실제 RSA 엘가마 암호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키만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가마 S고요. 그런데 엘가마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그 자바 기본 라이브러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DPL만 키 동의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 키 동의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엘가마 암호화를 하는 군도 얻어낼 수 있고 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다시 빅 인테저를 이용해 가지고 엘가마 암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A라고 하는 그 서명 표준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산대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도 이제 엘가마에 필요한 군을 뭐 여기는 이제 똑같이 아까 한 건데 그걸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DSA 키를 얻어내는 것처럼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엘가마 아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은 이제 RSA 전자서명하는 방법도 시그니처 인스턴스가 SHA-256 with RSA 요거를 쓰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하고 또 init verify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전자 서명 값을 확인하는 그런 코드도 들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DSA를 이용한 것이고요. 이거는 표준. 그리고 타원 곡선을 이용하는 표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타원 곡선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도 타원 곡선은 이산대수 문제를 근거로 하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군에서 작업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산대수 소수를 이용한 곱셈군 그것보다는 더 길이를 짧은 길이의 군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대수로 기반했던 알고리즘들은 기계적으로 타원 곡선을 이용하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키 길이도 짧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안전성도 뭐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원 곡선에 대한 공격 방법들이 더 이제 기존 곱셈군에 대해서보다도 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키를 쓰려 그러면은 이제 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보시면 제가 2016년도에 썼던 제 공개키와 개인키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거는 여러분 가져다 써도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이거 실행하려면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패스워드를 안 되니까 제 거를 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인서 파일을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넣은 다음에 열어보면 여러분들 패스워드가 실제 열립니다.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공개키를 쑥 가져오고 이때 공개키 보시면은 SHA-256 with RSA이고 키 값이 65537이고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인데 이제 여기서 에러 나는 거는 서티피켓이 익스파이어 됐다. 요 기간이 지난해죠. 지난해이기 때문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고 개인키를 열려고 하는데 개인키는 이제 패스워드가 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패스워드를 그 당시 썼던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요게 쑥 이제 풀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잠깐 또 설명드릴 게 뭐냐면 여기에는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그 맥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열어보면 이제 RSA 암호화를 하는데 키 크기가 2048비트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의 키 길이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2019년 버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키 길이는 여전히 2048비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도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개인키를 풀어야 되는데 이 개인키는 패스워드 기반 암호화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입력한 패스워드부터 키를 만들어내고 그 키를 이용해서 대칭 암호화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뭘 쓰냐면
개인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요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 번호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AS나 뭐 DES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주석되어 있는데 OID 디스크립션, 요 번호의 디스크립션이 뭐냐면 seed CBC SHA-1이에요. seed CBC SHA-1. 근데 그럼 CBC는 뭔지 알 거고 SHA-1도 아는데 seed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표준, 키사에서 정해놓은 표준이 seed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표준을 가지고 이제 개인키를 암호화해 놓고 있는 거죠. 개인키를 암호화해 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 seed는 이제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니까 우리가 쓰는 브라우저에는 이 seed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브라우저를 우리가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면 이 브라우저에는 여러 가지 TLS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암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 모듈이 들어있는데 이 여기 이제 브라우저에 들어있는 암호 모듈들은 뭐 RSA나 DPL만이나 뭐 AS 등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표준이 seed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eed가 안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증서를 우리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seed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액티브엑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되게 큰 문제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표준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사용하는 표준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시드를 구현하게끔 뭐 구글이나 크롬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각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본인들이 인증서를 이렇게 만들기 싫어도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이기 때니까 시드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드를 저는 이렇게 제가 그 알고리즘 받아서 물론 기존에 그 인터넷에 돌아간 소스를 가져와서 조금 마사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긴 한데 그리고 이제 그 바운시 캐슬이라고 하는 별도 라이브러리를 이제 갖고 오면 거기에는 또 시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은 이제 풀어볼 수는 있습니다. 풀어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구현이 돼야 되는데 브라우저 구현이 안 됐으니까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해야 되겠고 그러면 플러그인 형태로 돼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초기에는 다 액티브엑스를 쓴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엑스가 필요한 이유는 그 인증서 사용할 때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액티브엑스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원래 로컬에 있는 파일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로컬에 있는 파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내 로컬 파일을 뒤져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보안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 하려 그러면은 액티브엑스 같은 플러그인이 통해서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서와 개인키 파일들이 USB나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려 그러면은 액티브엑스가 이제 유일한 건 아닌데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그거를 파일을 이제 접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복호해 줘야 되는데 그 복호하려면은 브라우저에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API 같은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직접 만드는 방법들을 여기 소개했는데 여기도 소개했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증서들을 만드는 방법도 어느 정도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리는 없어요. 인증서 절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필요해도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쓸 건 아니고
공인인증기관이나 사설인증기관에서 가져다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여러분들이 그쪽 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만들 때 만약 필요하면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즉, 인증서들, 공인인증기관이나 사설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그 인증서들을 에서 공개키를 끄집어낸다든가, 개인키 파일을 그 패스워드 받아서 복호화해서 그 개인키를 얻어낸다든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서티피케이션 테스트 파일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수도 랜덤 기능도 여기 하나 소개를 했고, 그리고 패스워드 베이스 인크립션도 여기에 소개됐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패스워드 베이스드 그 인크립션은 이제 키로부터, 그러니까 패스워드부터 대칭 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낸 다음에는 실제 암호화는 이제 AS 갖고 하는 거죠. 아까 이 서티피케이트 테스트에서는 이 PB 패스워드 베이스 키 엔크립션으로 키를 얻어가지고 시드 가지고 시드 암호화 알고리즘 갖고 메시지를 암호하고 있습니다.